양산은 낙동강의 풍부한 수리와 많은 일조량을 바탕으로 농업이 발달해온 곳입니다. 양산은 신라 문무왕 때 삼량주라 불렸으며 지금의 이름은 조선시대 태종 때 양산군으로 바뀌면서 시작됐는데요. 근대에는 철도, 항만, 공항,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이 갖춰져 공업도시로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산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양산하면 많은 분들께서 통도사를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곳곳에 둘러보면은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런 곳을 찾아가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저와 함께할 짝지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도 문화공동체 햇단회의 대표 김혼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원주 대표님 반갑습니다. 마산무항여자중학교 3학년 김연경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역사 현장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가시죠. 출발! 양산에서 처음 찾은 곳은 용화사입니다. 통도사의 승려 성옥이 창건한 통도사의 말사인데요. 이 사찰에 숨겨진 아주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양산에서 처음으로 찾은 곳은 바로 용화사입니다. 용화사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절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곳에는 어떤 역사가 숨어 있나요?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옛날 자장유사부터 쭉 수천 년, 천몇백 년에 이르는 역사가 있습니다만 이 용화사 같은 경우는 그런 역사는 없고요. 이제 단지 이렇게 아담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좀 민중적인, 그 토속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민중 친화적인 절이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예. 그 남아있는 뭐 유적이나 흔적 이런 것도 있을까요? 보통 보면은 비석이 한자로만 이렇게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그 옛날 그 지장보살을 알리는 비석이 왼쪽, 오른쪽 한 줄은 이제 계속 이제 나무 본존, 대원, 뭐 지장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옛날 한글로 이렇게 같이 부기가 나란히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아담한 사찰이면 지역 주민들이 자주 즐겨 찾았을 것 같아요. 해방 이전부터 쭉 소설을 써오신 지역에 이제 굉장한 분이 있어요. 저 부산 쪽 김정한이라는 소설가께서 요 용화사를 무대로 일제강점기에 이제 위안부가 끌려갔다가 끌려가고 거기서 죽고 해방이 되고 수탈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기록한 소설이 있는데 그 수라도라는 그 소설의 중요한 무대 가운데 하나가 요 이제 용화사로 탁 설정이 되어 가지고 아주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산 김정한의 소설 수라도의 배경이 되었던 곳. 미륵당이라는 이름으로 소설에 등장한 곳이 바로 용화사라고 하는데요. 작품 속의 공간이 실제 공간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현존하는 문학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저희가 춘추공원 내에 있는 충렬사로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일단 저희 뒤로 이 많은 비들이 보이는데요. 대표님, 제가 아까 살짝 보니까 삼조의열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예. 삼조와 의열, 어떤 뜻인가요? 삼조, 세 개의 조정.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신라조정, 고려조정, 조선조정 이렇게 삼조가 되고 뭐 의열은 뭐 그 일제 때 항일 독립 조직 그 의열단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충을 실현한 사람들 이 실천에 옮겨가지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조를 대표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신라 시대에는 박재상이라는 분이 있었고 고려 시대에는 김원현이라는 분이 있고 조선 시대에는 조영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 전부 다 공통점은 일본하고 다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박재상은 이제 임금의 아들, 그 임금의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가지고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고, 김원현은 고려시대 왜구에게 맞서 싸웠던 사람이고, 조영규는 임진왜란 때 외적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분이고 이렇습니다. 네.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박재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거든요, 대표님. 예. 어떤 분이셨나요? 임금의 그때는 이제 신라가 힘이 약해가지고 임금의 동생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고구려의 불모로 하나는 그 외의 불모로 잡혀가 있었어요. 근데 고구려에서 먼저 구해온 다음에 외에 가서는 그 동생을 구하기는 하지만 본인은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불태워지는 이제 그 처형을 당하고 결국 죽습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그렇게 이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으면은 나라에서 적절한 보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내려오는 이야기는 그 부인은 그 일본을 향해 열려 있는 바다에 서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대로 돌이 되어 굳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은 백결 선생이라고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음악에 그 굉장한 경지에 이르는 분인데 설날 옆집에서 이제 그 떡 하기 위해서 쌀 빻는 소리를 듣고 이제 아내가 이제 우리 집에는 왜 쌀이 없느냐 이랬을 때 그 쌀 빻는 방아 소리를 흉내내는 그런 음악을 지었다고 그래요.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요즘 시대에는 보기 드문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가야진사라는 곳인데요. 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야진지신의 위패를 모신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 찾아온 곳은요,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낙동강이 저희를 반기는 곳입니다. 지금 저희 뒤로 대표님 옛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가야진사라고 합니다. 가야진사 알아요? 환경지구? 잘 몰라요.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가야진사가 무엇인가요? 여기를 이제 여기 낙동강 건너가 오고 가고 하는 나루를 가야진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야진에서 이제 제사를 지냈던 사당이죠. 여기가 나라에서 직접 제사를 지냈고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가물면은 조선시대까지 여기에다가 큰 그 제물을 차려놓고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사까지 지냈을 정도면 사람들 왕래가 많았겠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그 아무 그렇게 오고 가지도 않는 그런 데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을 테고 요 앞에 솟아 있는 용산이라는 데가 어떤 그런 영험을 주는 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냈고 또 여기는 이제 사람들 왕래도 잦았는데 왜냐하면은 가야진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야와 통하는 나루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요 길 건너면은 김해인데 요쪽 신라 쪽에서 김해로 쳐들어갈 때도 여기 가야진을 지나갔고 김해 쪽에서 신라 쪽으로 진출을 할 때도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나루를 건너와야 되는 어떤 그런 자리였다고 그럽니다. 역사 교과서엔 실려 있지 않지만 지역의 역사가 곳곳에 숨어 있는 양산. 비록 유명하지 않지만 우리네 생활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역사 탐방의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양산의 역사 탐방을 끝내고요. 또 다른 경남의 역사 탐방지를 찾아 나섭니다.